내부 총질은 포용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 이 조혜진이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어디 라디오에서 이준석의 행보를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일종의 옥새 같은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단순히 직언하고 쓴소리하는 차원을 넘었다. 야당도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 부위원장도 빨리 그만둬야지, 그러면. 이준석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건 그렇고. 그런가 하면 잊을만 하면 또 슬그머니 기어 나와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죠. 김종인이. 이자가 또 TV조선 강적들이라고 하는 프로, 그러니까 TV조선은 왜 이런 사람을 부르나 모르겠어. 박지원이, 김종인이. 이런 자들을 불러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어쨌든 여기 나와가지고 김종인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를 포용하고 품어주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김종인의 이 말을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량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리더는 참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네, 김종인한테 얘기합니다. 참어? 뭘 더 참어? 이 정도 참으면 이미 사람의 인내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니야? 김종인,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에 단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참을 인자 셋이면 죽을 사람도 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는 이미 참을 인자 한 10번쯤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참고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극한의 인내를 발휘해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고 화합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왜 못 참냐, 왜 포용 안 하냐라고 야단치는 거거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거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더 참으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무기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참으면. 사람이 말이죠,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또 참았어. 그런데도 도발이 계속되면 그때는 정말 확실하게 응징해야 돼요.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으면 그게 인내와 포용이 아니고 무능과 무기력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참았던 그 결과가 무능과 무기력으로 나라 팔아먹을 뻔했잖아요. 국제관계도 그렇고 개인관계도 그래요. 정치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김종인이 보세요. 이번 이준석 사태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간교한 양비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야 어차피 다 만신창이가 됐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이를 양비론으로 같은 급으로 얘기를 합니까? 김종인, 좀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정말 하기 싫지만 좀 곱게 늙으세요. 곱게 늙으세요.
김정희는 이 정도 합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어른이시고 한데 이준석을 포용하면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 김정인이 얘기한 얘기를 약간 모드를 바꿔서 다시 되풀이하고 있죠. 대통령이 어른이시고 한데 이준석을 포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 얘기가 아닌 것처럼, 국민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김정인의 얘기를 그대로 판박이로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주호영이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당 비대위원장이라는 주호영이가 KBS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주호영, 다시 환기시켜드립니다. 4.15 총선 대역전패를 당한 직후에 황교안이 후련히 당일날 정계 은퇴하듯이 떠나버렸어요. 은퇴는 안 했지만 책임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남겼어요. 당의 이 위기 상황을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정인 비대위원장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한 1년 갔습니다. 원래는 넉 달짜리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했는데 난 넉 달이면 안 해. 1년은 해야 돼. 이렇게 목리 부리고 위기에 처한 당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1년짜리 비대위원장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갔어요. 김정인이가. 그때 그 와중에 심재철이 원내대표로 이 김정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넉 달짜리 비대위원장을 했다가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포기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섰던 자가 주호영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 자가 김정인한테 찾아가서 1년짜리 하시죠. 그래서 김정인 1년짜리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주호영이가. 김정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게 2020년부터 2021년 1년 동안 국민의힘 당의 지도부였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주호영이는 김정인이의 아바타가 됐어요. 원래는 주호영이는 김무성의 아바타였는데 그때부터 김정인이의 아바타가 됐어요. 지금 보세요. 김정인이가 어제 TV조선에서 교실을 하자 오늘 주호영이가 그걸 받아서 똑같이 약간 모두만 바꿔서 국민의 소리인 것처럼 사기쳐가면서 이렇게 되풀이 하잖아요. 지금 당이 어떤 자들한테 장악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김정인이의 지시대로 주호영이가 아바타처럼 움직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잘못은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이 하나도 포용하지 못하는 현명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공격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승민의 공격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정인의 공격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호영의 공격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부 총질은 포용할 것이 아니다.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거 잘못해서 탄핵당하고 감옥 갔다.
내부 총질 처음에 있었을 때 유승민이가 원내대표랍시고 국회 가갖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부 총질했을 때 그때 확실하게 응징을 했었어야 된다. 싹을 잘랐어야 된다. 그때 설마 하면서 놔주는 바람에 이 내부 총질했던 자들이 세력적으로 김무성이 유승민을 중심으로 모여서 똘똘 뭉쳐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버렸다. 지금 이 배후에 나는 김무성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서지는 않지만 김무성, 김종인, 유승민, 주호영, 이준석, 권성동 이런 자들이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의 그 탄핵 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이준석 사태의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덮어씌우고 있다. 이런 자들의 이 요설에 넘어가서 통 큰 거 보여주려고 이른바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죽는다. 이런 세력들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함께 김무성이를 평통수석 부의장 시키고 권성동이를 원내대표 계속하게 만들고 주호영이를 비대위원장을 시키고 권성동 원내대표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묵인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급소가 지금 노출되고 있다. 이 자들이 한번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해코지 하듯이 작심하고 들고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 과연 이 자들을 제압할 힘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합니다. 내부 총질하는 자 절대 포용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응징해야 된다. 그래야 탄핵당하지 않고 감옥 안 갈 수 있다. 근데 이 이준석이 하나가 아니다. 이준석이 뒤에 유승민이가 도사리고 있고 김종인이가 도사리고 있고 주호영이가 옆에서 도우고 있고 권성대이가 도우고 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김무성이가 지금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니 뱀을 잡을 때는 대가리를 먼저 치는 겁니다. 뱀 대가리에 해당되는 김무성 평통수석 부의장 내정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우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고성국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